네, 오늘 발표할 내용은 지속 가능한 지방 경영을 위한 미래 예견적 생활 인프라 계획 수립 방안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얼마 전에 경인사연에서 출판된 미래 예견적 국정관리 생활 인프라 수요 공급 예측 부분 모델링 연구의 일부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발표 시간이 제한되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는 생활 SOC 3개년 계획 등과 같이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한다라는 측면에서 생활 인프라를 생활 SOC로 정의하고 많은 재원을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에 지속 가능한 운영에서도 중요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그 장래의 미래에 어떻게 생활 인프라를 사용하는 패턴이 바뀔 것인지 또는 이 생활 인프라를 사용하는 사람의 규모가 얼마나 바뀔 것인지 등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만 생각을 해서 생활 SOC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속 가능한 지역의 경영의 관점에서 메가 트렌드를 바탕으로 생활 인프라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전망을 하고 계획을 위해서 데이터 기반의 시뮬레이션 도구를 제안을 하고 웹 기반의 프로토타입을 구현하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에는 메가 트렌드와 생활 인프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여서 미래 사회에서 생활 인프라에 대한 요구와 이용 행태의 변화를 선찰을 하였고, 두 번째로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할 수 있는 생활 인프라 수요 공급 변화를 모델링하고 지역의 변화에 대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제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와 같은 모델링을 프로토타입의 도구로 개발을 해서 향후 데이터 기반 미래 예견 시스템 구축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학회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시나리오를 도출하였고 웹 기반 프로토타입을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중점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미래 예견적 국정 관리를 위해서 고려한 것이 인구 감소와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인구 감소 시대에 대응해서 어떻게 생활 인프라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시뮬레이션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사용한 변수들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장래 인구 추계는 2019년도에 제가 이 학회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2040년까지의 전국의 인구를 500m 격자 단위로 추계를 한 연구를 2019년도 말에 수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추계한 결과 2040년까지 인구가 감소하는 격자는 현재 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약 20여만 개의 격자 중에서 80%에 이르른다라는 것으로 예측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모든 지역에서 인구가 균일하게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보시는 것과 같이 세종시와 충북, 충남 북측 지역 그리고 경기 이남 지역의 경우에는 도리어 지금보다 인구가 크게 증가한다라는 패턴을 볼 수가 있었고 오른쪽에서 보시는 3D 지도와 같이 인구의 밀도가 매우 불균형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미래 대한민국은 인구 감소의 시대에 들어선다라는 것보다는 인구 분포의 빈익빈 부익부 시대에 들어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이 연구는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수요 공급 예측 모델링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를 계획하자, 즉 미래의 장래 인구를 고려해서 현재의 생활 인프라 수요 공급에 대한 계획을 세우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연구의 이제 방향으로는 생활 인프라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면서 동시에 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달성하기 위한 공간적 형평성과 공간적 효율성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최선의 해를 찾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명한 의사결정을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의 미래 변화 시뮬레이션 도구가 필요합니다.
생활 인프라의 공급은 지자체 간 그리고 지자체 내에서도 균등하고 균형적이고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전제 하에 현재 생활 인프라의 많은 계획은 그 접근성을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기초 생활 인프라 국가 최저 기준이라던가 농어촌 기준에서는 각각의 생활 인프라 시설에 대해서 국민들이 몇 분 이내에 도달을 해야 된다라는 제한을 하고 이걸 기준으로 해서 시설을 확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와 같은 공급의 형평성만을 추구하고 생활 사막을 포용하기 위해서 시설을 무조건 확충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시설의 운영 관점에서 향후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영향 요인을 고려해서 생활 인프라 시설별로 배후 수요의 변화 시나리오를 도출을 하고 그리고 시나리오별 수요 대비 공급의 적정성을 예측해서 시설의 폐쇄 또는 통합 또는 신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모델을 제안을 하였는데요. 공공부문이라는 생활 인프라가 공공부문이기 때문에 이 수요가 변하면 이 공급을 확충을 하거나 또는 시설을 폐쇄 또는 통폐합한다라는 의사결정이 있을 것이라는 가정하에 우선 장래 인구 변화를 기초로 수요의 변화를 시뮬레이션하고 이로부터 수요 공급 적정성이 맞지 않는 곳에 시설을 확충하거나 통폐합하는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모델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이때 실증적인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 제가 2019년에 진행을 했던 500m 격자 단위의 2040년까지의 장래 인구 데이터를 활용을 하고 2019년도 기준의 어린이집과 작은 도서관, 공공도서관의 포인트 데이터를 모두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제가 웹으로 개발한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바로 제안한 모델링을 가지고 만든 웹 기반의 프로토타입입니다. 우리 동네 생활 인프라 미래에는 어떻게 변할지에 대해서 한번 웹으로 누구나 접속을 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도록 제안을 하였고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를 들어 이제 전국의 어린이집 그리고 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의 미래의 수요를 2040년까지 한번 살펴보자라고 했을 때에 지역을 선택을 하고 오늘 만약에 만났으면 경상북도에 있는 의성군에서 만났을 텐데요. 이 의성군의 이제 어린이집이 어떻게 시설별로 배우 수요가 변할 것인지를 전국 또는 경상북도와 같이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의성군의 2020년 기준으로 의성군의 시설 한 개당 어린이의 배우 수요가 32명이라면 2030년에는 약 23명으로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웹 기반으로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을 하였는데요. 시간 관계상 제가 발표 자료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죄송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개발한 도구가 전체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 인프라 주변의 인구 규모와 연령 구조 변화에 따라서 시설별 배우 수요의 변화를 예측을 하는 것, 그리고 배우 수요 증가에 따라서 공급 대비 수요가 초과해서 신설이 필요한 지역 또는 폐쇄 위험이 높은 지역을 탐색을 하고 신규 시설을 확충하거나 폐쇄하는 의사결정을 했을 때에 어떻게 적정성이 변화하는지를 모두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시나리오로 생활 인프라 주변의 인구 규모와 변화에 따른 배우 수요 변화인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그 현재의 의성군의 도서관의 현재의 배우 수요와 2040년에 시설별 배우 수요 그리고 서비스 권역 내 인구 수가 이렇게 줄어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배우 수요 증가에 따라서 공급 대비 수요가 초과하여 신설 또는 폐쇄가 높은 지역을 탐색을 하는데 의성군의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어린이집 중에서 2040년이 되면 예를 들어 전국 80 어린이집이 폐쇄 위험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데 셔틀버스 등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 영향권의 이용 형태를 바꾸고 또 코로나와 같이 정원을 줄여야 할 때에 이런 이용 행태가 변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이 전국 예든 어린이집이 폐쇄 위험이 또 낮아진다라는 것을 같이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에 폐쇄 위험이 높은 시설을 폐쇄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 한 개 시설을 폐쇄함으로써 한 개당 배우 수요와 수요 공급의 적정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같이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나리오로는 3기 신도시 예정지인 부천시 대장동 일대에는 현재 인구가 거주하고 있지 않지만 장래에 어떻게 인구가 살지를 계획권자가 격자별로 입력을 했을 때에 이 어떤 시설을 어디에 위치해야 되는지도 기존의 시설과 함께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도록 도구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네, 이야기를 드릴 것이 많은데 시간을 조금 쫓겨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느라 좀 아쉬운데요.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 수요 공급 예측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도구는 지속 가능한 국토 관리와 경영의 관점에서 미래 예견적 생활 인프라 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특히 장래 인구의 변화,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양극화, 1인 가구의 증가와 가치관 변화에 따라서 데이터 기반 그리고 메가 트렌드를 고려해서 지역 밀착형 생활 인프라 계획을 미래 예견적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본 연구에서 제안한 것과 같이 지역의 인구 변화를 500m 격자 또는 더 작은 미시적 공간 단위로 전망을 하고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시설의 폐쇄와 신설 시나리오를 공유하고 이해 관계자와 소통하였을 때 불확실성이 높은 미래에 대응하기 위한 그 과정들이 무엇보다 과학적이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 데이터 기반의 미래 예견적 생활 인프라 계획 수립 방안이 실제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자체에서 공모사업 신청 시에 주변의 이용 수요, 잠재 수요의 적정성 현황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현황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변화까지 같이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에 반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지리적 불균형 문제는 지리가 안고 있는 숙명이죠. 그거를 미래 예견적으로 탐색해보는 그 분석 방법 또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분 중에 질문 있으신 분 한 분 정도 질문 받도록 하죠. 예, 이건학 교수님.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뭐 생활 SOC가 요즘 많이 좀 또 중요한 이슈로 지역마다 이렇게 또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주 좋은 연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하신 것 중에서 이제 결국 이제 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공급에 관련되는 것들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물론 이제 가장 핵심적인 거는 이 장래 인구 추계 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수요가 어떤 식으로 변할 것인지가 결국 어떤 형태의 솔루션이나 각 지역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도 생기는 것 같은데, 네. 이전에 연구를 하신 거를 기반으로 하셨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자세히는 보지를 못해가지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여주신 게 굉장히 디테일한 수준의, 그러니까 격자 수준의 인구 변화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 거라서 네. 생각보다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저희도 개인적으로 여기 김가미 교수님도 계시는데 경북의 생활 SOC를 가지고 지금 약간의 그 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 저희가 하고 있는 거는 기존 수요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시설의 어떤 갭이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줄 수 있는 솔루션들을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수요 변화까지를 감안해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당내 인구 중계를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의 정확성이라든지 어떤 그 객관적인 그 서포트가 돼야만 그 이야기들을 해줄 수가 있어가지고, 혹시 간략하게 그 당내 인구 추계를 격자 단위로 했을 때 어떻게 하신지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알겠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시간이 없어서 제가 조금 넘어간 부분이 있는데, 이게 2019년에 그 연구원에서 출판한 2040년 장래인구 분포 전망 연구에서 이제 도출된 내용을 활용을 했습니다. 이 500m 격자 단위의 인구 추계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현재 통계청에서 공표하고 있는 시도 단위의 장래 인구를 격자 단위로 할당하기 위한 웨이트 값을 도출을 하는 연구였습니다. 그 웨이트 값은 현재 통계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코호트 요인법을 격자 단위에 적용을 한 것인데요. 지리원의 도움을 받아서 전국의 인구를 5세 인구별, 연령별, 성별 인구를 모든 격자에 대해 받았고요. 거기에 코호트 요인법을 적용해서 이제 장래 인구 추계를 이거 타고 갔다가 차 타고 와야죠. 들리시나요? 아, 바로 퇴근하라고. 집에 갔다 이거 작업하고 아마. 네, 코호트 요인법을 통해서 격자 단위로 장래 인구를 1차로 추계를 한 다음에 성별, 연령별 인구의 수를 웨이 값으로 사용을 해서 다시 한번 통계청의 값을 할당한 알고리즘으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 작년에 공표한 2040년 장래인구 분포 전망 연구를 확인을 하시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제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